안녕하세요. DNA 우드워킹입니다. 오늘은 스티로폼 커팅 테이블의 제작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가구 공방에서 스티로폼 커터를 왜 만들게 되었을까요? 때때로 가구의 외형은 기능 또는 디자인 때문에 직육면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가구를 택배로 보내게 되면 포장 안에 있는 빈 공간으로 인해 파손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배송 중 발생할 수 있는 가구의 파손을 막기 위해 스티로폼 성형과 에어패킹을 알아봤는데 주문 수량과 단가 면에서 소규모 공방에 적합한 해결 방안이 아니었습니다. 소량으로 생산되는 다양한 형태의 가구를 안전하게 배송하기 위해 필요한 모양의 완충제를 직접 가공할 수 있도록 스티로폼 커터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공방장님이 보유 중인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제공해 주신다고 하여 해당 부재를 이용한 제작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가공할 완충제의 최대 크기를 1000mm로 결정하고 작업대의 크기를 가로 1000mm, 세로 1000mm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작업대 300mm 지점에 15mm의 틈을 만들어 열선이 수납되게 하면서 잘린 스티로폼이 작업대에 안정적으로 거치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프로파일을 서로 연결해주는 브라켓의 재원을 파악하고 설치할 위치를 표시합니다. 절단 손잡이가 결합될 거치대는 안정적인 지지를 위해 두께 40mm, 폭 80mm의 두꺼운 프로파일을 사용했습니다. 작업대의 열선 홈 옆에 브라켓을 이용해 부착합니다. 거치대에 서랍 레일을 부착하고 절단 손잡이를 구성합니다. 절단 손잡이가 레일을 타고 위아래로 움직이며 스티로폼을 절단하는 원리입니다. 이제 절단 손잡이에 절연판을 부착하고 열선과 텐션 스프링을 구성하면 설계가 완료됩니다. 먼저 프로파일들을 설계도에 맞춰 배치해 봅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부품들은 정확한 크기도 확인을 합니다. 프로파일 결합을 위한 나머지 부품들도 확인을 합니다. 작업대 중앙, 보강대가 결합될 위치를 표시합니다. 브라켓과 볼트, 너트를 이용해 프로파일들을 결합하여 작업대 프레임을 만듭니다. 프로파일들을 결합할 때 정확한 직각과 판재가 부착될 면의 평탄성을 주의 깊게 확인합니다. 완성된 프레임에 부착할 판재를 전체 치수보다 여유있게 가재단합니다. 가재단된 판재에서 앞판과 뒷판을 정확한 크기로 정재단합니다. 판재와 프레임을 결합하기 위한
볼트의 체결 위치를 표시합니다. 표시된 위치에 볼트 체결을 위한 홀을 가공합니다. 볼트의 머릿 부분이 판재 위로 돌출되지 않도록 카운터싱크 가공을 합니다. 가공을 마친 판재 표면을 매끄럽게 샌딩합니다. 판재에 대한 마감 작업으로 모서리를 샌딩해 줍니다. 합판은 구조상 모서리가 거칠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면 손을 다칠 우려가 있습니다. 가공된 홀에 볼트와 너트를 결합해 프레임과 조립할 준비를 합니다. 먼저 너트를 프로파일 중앙의 홈에 넣어 자리를 잡은 후 육각 렌치로 단단히 조여 결합합니다. 작업대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절단 손잡이 부분을 제작할 차례입니다. 서랍 레일의 나사 구멍이 작아 프로파일 볼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6mm 드릴 비트를 이용해 나사 구멍을 넓혀줍니다. 거치대에 서랍 레일을 부착할 위치를 표시하고 서랍 레일에 볼트와 너트를 미리 체결해 둡니다. 거치대 중앙 홈에 너트를 끼워 자리를 잡고 육각 렌치로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거치대에 암 레일을 부착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절단 손잡이 기둥에 숯 레일을 부착합니다. 거치대와 절단 손잡이 기둥에 부착된 레일을 조립하고 동작 상황을 점검합니다. 가공이 잘 되었네요. 절단 손잡이를 조립하기 전 스티로폼을 직각으로 자를 수 있게 도와주는 기준대를 먼저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15mm 합판을 집성한 30mm 합판으로 앞판과 뒷판 기준대를 재단합니다. 재단이 완료된 기준대를 작업대에 직각이 되도록 부착합니다. 본드로 고정해 결합 강도를 높이고 푸스로 마감하여 작업 시간을 단축합니다. 이제 작업대에 절단 손잡이 거치대를 브라켓과 볼트, 너트를 이용해 결합합니다.
거치대와 작업대가 수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며 브라켓은 스토퍼 역할을 겸합니다. 절단 손잡이 가로대를 브라켓을 이용해 결합합니다. 절단 손잡이 제작의 마지막 작업입니다. 제작된 절단 손잡이의 동작 상황을 확인해 봅니다. 문제없이 잘 동작하네요. 이제 열선을 가열해 스티로폼을 절단하는 전기 회로를 만듭니다. 먼저 회로 구성을 위한 부품을 소개하겠습니다. 프리볼러, 전압을 낮춰주는 장치입니다. 본 영상에서 사용되는 열선의 경우 25V에서 30V로 낮춰주어야 합니다. 전원 코드선, 프리볼러를 통해 공급되는 전기를 절단 손잡이 양쪽 끝으로 보내는 선로 역할을 합니다. 악어 클립, 기능을 다한 열선을 교체할 수 있도록 회로와 열선을 임시로 연결해주는 부품입니다. 발판 스위치, 필요할 때만 전기를 흘려 열선을 가열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제작에 들어가기 전 전체 회로 구성을 확인합니다. 회로의 출발점은 전기를 공급해주는 프리볼러입니다. 프리볼러에 전원 코드선을 연결합니다. 전원 코드선 내에 2개의 선 중 1개를 절단하고 발판 스위치를 연결합니다. 이제 회로에는 발판 스위치를 누를 때만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전원 코드선 중 1개의 악어 클립을 연결하고 열선의 한쪽 끝에 물립니다. 전원 코드선의 남은 한쪽을 절단 손잡이의 반대쪽 끝까지 연장합니다. 연장된 전원 코드선의 끝에 악어 클립을 연결하고 열선의 반대쪽 끝에 물립니다. 전체 회로 구성입니다. 회로 전체의 바탕이 되는 전원 코드선의 외피를 제거합니다. 촬영이 익숙치 않아 전기 회로 제작 부분에서 화면을 벗어난 작업이 많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며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원 코드선 중 1개를 짧게 자르고 가까운 쪽 열선에 연결하기 위한 악어 클립을 결합합니다. 절단 손잡이 반대쪽까지 코드선을 연장하기 위해 잘라둔 선을 연결합니다. 연결 부위에는 꼼꼼히 열수축 튜브를 씌워 누전을 방지하고 내구성을 높여줍니다. 발판 스위치를 연결하기 위해 전원 코드선 초입부 일부분의 외피를 제거합니다. 내부에 있는 2개의 선 중 1개의 선을 절단하고 발판 스위치의 코드를 연결합니다. 전선을 연결할 때는 내부의 구리선을 부채꼴로 펼치고 손으로 깍지 끼듯 교차한 뒤 남은 부분을 비틀어 꼬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단단하게 결합되어 연결 부위가 빠지는 경우를 최소화합니다. 스티로폼 커팅 테이블 제작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절연판 제작을 위해 먼저 판재를 재단합니다. 작은 부품이므로 바로 정제단을 합니다. 재단된 절연판에 텐션 스프링 거리 핀과 절단 손잡이에 부착하기 위한 볼트 홀을 가공할 위치를 표시합니다. 텐션 스프링 핀의 볼트 머리가 자리할 홈을 먼저 가공합니다. 텐션 스프링 핀과
절연판 부착을 위한 볼트가 지날 홀을 가공합니다. 절연판을 부착할 때 볼트의 머리가 돌출되지 않도록 홈을 가공합니다. 가공 완료된 절연판의 부품들을 조립합니다. 먼저 텐션 스프링 핀을 결합합니다. 텐션 스프링 핀의 단단한 고정과 절연을 위해 에폭시 접착제를 준비합니다. 수지와 경화제를 잘 섞어줍니다. 준비된 에폭시 접착제를 볼트 머리와 절연판 사이의 빈틈에 채워 넣습니다. 에폭시가 굳으면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 절단 손잡이에 결합합니다. 노출된 볼트 머리에는 절연 테이프를 감아줍니다. 이로써 제작 과정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지만 시험 운전 뒤 큰 결점을 발견했습니다. 시험 운전을 위해 전원을 켜니 열에 의해 열선이 늘어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열선이 1000mm로 길다 보니 비율에 의한 늘어짐 또한 크게 발생했습니다. 원래 절연판의 텐션 스프링이 양쪽에서 열선을 당겨 보정해 주어야 하지만 열선을 당기는 텐션 스프링의 힘이 크게 굴절돼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절연판의 폭을 늘린 뒤 텐션 스프링 핀의 위치를 조정하고 스프링의 각도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힘의 굴절이 완만해지자 해당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절연판의 완성도는 스티로폼 커팅 테이블의 정밀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스티로폼 커팅 테이블의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시청에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